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조금 전 5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네. 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당장 오늘 밤 자정부터 서울, 경기, 인천의 그 수도권에서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뷔페 식당, 뭐 PC방 이런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금지되거든요. 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벌써 나누고 계신데요. 네, 재난 문자 엄청 받으셨다고 강 예. 교수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레이크 루이스님 불안해 죽겠다고 하시고 네. 에단유님이 이번 주말에 가장 친한 여동생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이고. 결국 못 가게 됐다고 동생이 계속 운다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크라이시스님 약속이 있어서 못 보신다고요? 네, 아쉽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있으실까요? 네,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많은 분들 네. 난리가 났다고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피님이 정말 테러네 하셨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네.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경제팀의 조윤정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넓게 예. 모시게 됐어요. 좀 쾌적하고 네. 좀 더 수월한 방송을 네. 위해서 좀 넓혀봤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다시 재학생 되는 분위기라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신 분들 많은데요. 조윤정 기자가 관광업계 실태에 대해서 심층 취재하셨죠? 네,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영상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한 중형 호텔의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국내 관광 호텔 1호로 늘 외국인 손님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지난 3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개장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지금은 직원 40명 중 2~3명만 단축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 생길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예 관광객들이 아예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문 닫은 게 처음이에요. 뭐 IMF 때도 다 열고 다 했었는데. 명동 중심부의 유서 깊은 또 다른 호텔도, 백화점 옆 4성급 호텔도, 명동역 근처 호텔 대부분이 이렇게 몇 달째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을 열어놔도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열어놓으면서 더 마이너스가 되면. 캔슬 전화나 뭐 이런 기본적인 업무만 하려고 있는 거지. 뭐 9월달에 다시 오픈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여행업계는 어떨까? 생선 도매상을 찾은 55살 조성진 씨가 횟감을 사서 돌아가는 곳은 여행사 사무실. 27년간 여행사를 운영해온 조 씨는 코로나로 수입이 끊긴 지 6개월이 넘어가자 궁여지책으로 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도 남고 20,000원도 남는데 실상 아까 보셨지만도 왔다 갔다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실제로 유리 때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손님이 원하면 갖다 해주죠. 취미로 하던 회뜨기를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여행사 한 구석을 직접 수리해 포장 횟집을 차린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나마 이거 하면서 하니까는 조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버티는 만큼 버텨보고 안 되면 문을 닫겠다 이런 생각을. 시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나근옥 씨도 4개월간 닫았던 사무실에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40년 경력에 단골도 많았던 나 씨에게도 코로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2대를 갖고 있었어요.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6월 달에 비행기표 한 장 끊고 그다음에 울릉도 2명 보내가지고 6만 원인가 버는 것 같아요. 노동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야간 편의점 일이라도 한다거나 대부분 여행사들은 그냥 폐업을 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절벽에 이제 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저 막연히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실제 상황을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게 처음에 원래 시작했을 때
사실은 저희 팀장님이 이 관광업계분 아니신데 다른 분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취재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명동 근처에 엄청 많다 문 닫은 호텔들이. 그래서 그 코로나로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지금 몇 달째 3월 이후에 닫고 있는 거야? 정말 그 정도인 거야? 그래갖고 약간 좀 믿기 힘들다. 그 정도로 계속 휴업 상황인 거냐? 그래서 이제 가보라고 시켰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그분하고 연락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떤지 갔죠. 가서 봤는데 정말 문 닫은 데가 많은 거예요. 네. 그 뭐 호텔 옆이라든지 아까 나왔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면은 객실은 안 하고 있고 밑에 뭐 그 앞에 카페만 하고 있다든지. 저 명동 노는데 그날 뭐 높은 거 아니지만 구두 신고 나갔다가 너무 진짜 비도 오고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 문 닫은 데가 많고 골목마다 이렇게 다니다 골목마다 많고 사실 동대문 충무로 그쪽까지도 다 있는데 사실 방송에 다 담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많이 닫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는 이제 와서 그러면 이 상황이랑 관광업계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보자. 알기는 알지만 그 막연히 알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막 방송에서 아주 보여준 적이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사 쪽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네, 이야기만 들어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분들이 워낙 악조건에 지금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인터뷰 요청하거나 좀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을 건네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려면 늘 그냥 뭐 수치? 어렵다? 이런 거 말고 실제 상황들이 좀 전달되는 게 방송에 수치로는 그 사람의 사연이 다 안 나오니까 실제 섭외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협회나 이런 쪽에 여쭤보면 근데 사실 또 이제 막상 만나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너무 힘든데 적당히 힘들어야 나와서 얘기도 하지. 이렇게 힘든데 가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그렇게 요청하기도 우리도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여기저기 이제 연락하고 또 이제 뭐 알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업을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지만 하시는 이제 그 여행사 대표님 만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제가 그날 방송에 여러분들을 만났고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취재를 했는데 많이 못 담았어요. 데스크에 그 시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그때 실제로 가셔서 이제 회 도매센터 가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장면 같은 걸 따로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조금 보여주시면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많이 쫓아다녀도 실제 나가는 게 되게 적어요. 나오시네요. 여기가 원래 도매센터고 이분이 여행사 사장님인데 이제 만나길 여기서 만난 거죠. 그날 대방어 6kg짜리를 사실 도매는 대량으로 사잖아요. 근데 그날 전날 딱 한 마리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매센터에서는 약간 귀찮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마리 사갖고 이제 저렇게 정말 소중히 해서 본인 차에다가 뒤에 저렇게 아이스박스 만들어서 싣고 지금 가시는 데가 여행사 사무실이거든요. 저 위에 여행사 써있네요. 그 사무실 저 팩투고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본인이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돈이 드니까 본인이 다 직접. 그걸 다 완전히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서 의뢰는 했지만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것도 다 다시고 안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사무실에 원래 이제 뭐 의자랑 그런 거 있던 자리를 빼고 거기다가 그 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주방이랑 다 만드셨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 직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 아까 인터뷰에서 이거를 해야 하는 게 정신적으로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뭐 아까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날 이제 6kg짜리 대방어를 샀잖아요. 근데 그날 팔린 게 사실 반만 팔렸어요. 반만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키로당 뭐 본인도 말씀하시기에 내가 무슨 완전 전문가도 아니고 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키로에 한 5,000원 정도 남는 거 생각하고 하시는데 그럼 사실 그날 1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팔려야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한 수고비랑 아니면 사실상 손해인 거죠. 근데 아까 뭐 성지영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지금 이걸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게 너무 힘들다 사실은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사실 뭐 더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분 뭐 이달 1월 들어서 이제 쫙 그 있거든요. 매출이. 그러니까 1월, 2월 지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 손님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좀 버티기 힘든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돼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직업이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 사장님께서는 그 일 자체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취미를 갖고 있으셨던 거여서 그거 할 땐 좀 집중해서 하시고 거기서 약간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편안함도 느끼실 수 있고 그런 위로를 좀 같아요. 거기로 또 받는 거구나. 몸은 굉장히 힘들고 그쵸. 안 하던 일 하시다 보니까 다치기도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여기 뭐 당연히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옆에서 이제 뵀더니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 큰 물고기를 해서 이렇게 회로 한다는 게 그래서 네. 참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하겠다는 그런 정신력이랄까 그런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손 놓고 잡생각만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도 뵈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6개월 동안 월급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딱 뭔가 비전이 딱 보여갖고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상황이 너무도 쉽지 않은 그냥 상황이죠. 이렇게 문 닫으나 저렇게 문 닫으나 지금 거의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 의지랑 그리고 오히려 또 되게 밝으세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의지 같은 게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중소여행사도 듣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사실상 대형 호텔이나 뭐 대형 여행사들도 요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조윤정 기자가 취재를 해왔는데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부 특급 호텔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홈쇼핑에서 특가 상품을 팔거나 낮에만 방을 빌려주는 이른바 대실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호텔이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해야 그 다음 상황을 또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고객에 맞춰서 마인드 세팅을 아예 다시 하지 않으면 하지만 이렇게 버티는 데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폐업한 호텔만 9곳. 한 특급 호텔은 5성급 호텔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닫고 편의시설도 줄이는 방식으로 정규직 90명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버티는 것도 다시 돌아올 직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살생부가 이미 정해져 있대. 누구누구는 잘릴 거야. 정리해고 될 거야.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대형 여행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콜센터. 200명 규모 사무실이 텅 빈 가운데 하루 수천 통씩 걸려와 늘 대기 상태였던 상담 전화는 이제 한두 통 있을까 말까입니다. 2분기 모객 실적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98.5%.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거고요. 방역과 생활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생업을 할 수 있는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 대형 호텔 저도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호텔인데 사실 저도 예전에 되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호텔이었는데 저런 특급 호텔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다는 게 일단 통보를 해서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이미 적자가 많이 있었다. 코로나 전에도 그런 거고 여기서는 뭐 고용유지 지원금 사실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호텔은 그거 안 받고 그냥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어서 직원들은 뭔가 더 해볼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원팀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같이 간다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었었는데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배신감을 느끼고 또 약간 서로의 이제 입장 같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저희가 쉽게 또 쓰고 뉴스에서 많이 다루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대상이 된 그 호텔 직원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 분이고 예, 너무 이제 자세히 얘기하기가 이제 그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당연히 뭐 이제 가족도 있고 한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를 거다. 그럼 정말 얼마나 그게 힘들고 그리고 처음엔 이게 아니겠지. 드라마 같은 데서도 있었던 일이지 사실, 내가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니겠지. 그랬는데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통보 받았을 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인 거야? 네. 지금 나는 다시 돌아갈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뭐 휴업하고 해도 물론 힘들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힘들다라고까지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진짜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큰일이 났구나.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그리고 이제 또 동료들 사이에서 막 유언비어 같은 게 도는 거죠. 네, 누가 대상이래. 명단이 뭐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이때 이미 다 정해져 있대 이런 얘기들 하니까 정말 서로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또 그 여행사도 여행사지만 이분들 상황도 그런 거고 그 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이 다 못 오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그냥 이 내국인 수요로는 채울 수가 없다고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요가 또 많이 필요하니까. 뭐 작은 호텔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명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서울 같은 중국인 특수가 경우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마이스라고 해가지고 뭐 기업 회의라든지 전시 이벤트라든지 사실 그런 데서 오는 수요도 상당하다고 해요. 굉장히 그게 큰 산업이고. 저는 잘 몰랐지만 서울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좀 잘 되고 유명한 도시여서 그런 수요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국인으로 채워야 되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또 되기는 어렵고 또 호텔 업계에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호황이었다고 워낙 또 호황이어서 약간 이게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큰 호텔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얘기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힘들다고 상황 너무 심각하다고 여기도 다 고용유지 지원금 받아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투어 같은 회사도 나왔지만 사실 지금 여행 관광업계는 좀 통계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6개월 동안 제로인데 그래도 보면 이제 하나투어가 2분기 매출이 96억 이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2천억 가까웠었는데 줄었고 당연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지금 518억? 뭐 여기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여행사들 다 마찬가지고요. 업계 1위가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투어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다 국내 관광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바꿔놨지만 되는 거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코로나 시대에 단체 관광 어디로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개별로 이렇게 다들 만일 가더라도 살짝 가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면서요.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결국 하는 말이 다 버틴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본다. 그래서 사실 여행사 폐업이 확 늘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폐업도 그렇게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물론 문 닫은 곳 많이 있지만 굳이 폐업을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폐업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사실상 여행업계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불가능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버틴 상태로 폐업이나 다름없는 휴업 상태로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아까 나왔던 그 분들 보면은 여행사 사무실에 뭐 커피숍을 차리고 횟집도 차리고 하셨지만 그 뒤에 여행사 그거는 두고 계세요. 없애진 않으셨거든요. 그걸 포기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이쪽으로 해온 업종을 뭐 본인들도 말씀이 한 1, 2년이나 돼야 회복될 것 같다. 하지만 뭐 그때까지 내 식당 일을 하든 뭘 하든 되면 내가 나의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그 3월부터 해서 그 이렇게 휴업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 직원들 그 휴업수당 주는 거에 지금 90%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근데 한정 없이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시한이 있을 텐데. 그게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원래 6개월이에요. 6개월이니까 지금 3, 4, 5, 6, 7, 8 그래서 8월, 9월 지나면 이쪽에서 굉장히 거의 실업 대란? 네. 그런 사태가 일어날 있을 수 거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 계속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차피 멈춤 상황에서 그걸로 버티면서 이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사실 뭐 저희 다 그랬지만 겨울에 터져서 한 늦어도 봄 정도면 그래도 해결되지 않겠어? 이 정도 생각했고 여기서도 일단 그렇게 버텨보자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 6개월까지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너무 대란의 우려가 있고 해서 어쨌든 그 6개월 180일이던 거를 2달 더 늘려가지고 지금 240일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거의 추진되게 얘기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나온 거 보니까 또 비정규직 그 직원들 오늘도 나온 이 노사정에서 나온 얘기는 실태 조사도 하겠다고 하고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어지더라도 뭐 최대한 해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뭐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늘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죠. 사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사실 저희가 관광업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관광업계를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또 다들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라는 게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진짜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와서 얘기한다고 할 때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난린데 오늘 정말 저 나와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답이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해외 이런 데서는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이 버블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안전하게 왔다 갔다 교류를 좀 하면서 지금 사실 밖에 나갔다 오면 2주 자가격리 해야 되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 방역을 갖췄고 상대방이 완전히 안전한 방역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서 그 안전한 버품, 안전한 그 버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태국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끼리 뭔가 허용한다거나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 뭔가 허용한다거나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과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뭐 얘기하기 어렵고 여행업계는 이제 그냥 버텨보자라고 하다가 이런 어쨌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자기의 본질적인 그 여행이나 관광의 수요가 살아나야 그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렇게 뭐 재확산되는 상황에 그 누구보다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좀 고민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이라도 해볼 텐데 뭐 고민한다고 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더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이야기 듣고 느낀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좀 아까 잠시 얘기 드리긴 했지만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 관광 가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건 뭐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근데 지금 코로나로 너무 다 어렵지만 정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늦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기 있는 어떤 이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 버티고 계신지, 얼마나 힘든지, 또 어떻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 업계의 현실이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보여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이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뭐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누구보다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좀 뭐 이런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물론 만나 뵙기는 어려웠지만 또 막상 와서 자기 상황이랑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같이 상황을 좀 공유하고 이해하고 네, 그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제팀의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아, 네. 어떻게 잘 보냈어요, 연휴는? 뭐 비가 그쳐서 저는 이제 등산을 하고 왔죠. 다시 등산을. 네. 산에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제가 갔던 코스가 북한산 그 오봉 여성봉 코스였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예. 자 오늘도 뭐 시간 다 조윤정 기자가 제 시간을 잡아 주셔가지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큐시트 첫인상부터. 네. 첫인상은 그냥 뭐 답답해요. 답답하고 일단 뭐 오늘 정총리 아까 말씀하신 거 네네. 제가 영상 좀 잘라왔는데 한번 담아 보시죠. 보시죠. 네. 이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 8월 19일 수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정총리 담아 들으셨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자정부터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이제 PC방, 뭐 노래방, 그다음에 뭐 유흥주점 등 다 영업 금지가 됩니다. 이달 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어제가 우리가 2단계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5단계 정도였고 그렇죠. 경제 생활에 타격을 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해놨는데 그걸 이제 오늘 더 강화한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246명이 나왔고 그 중에 201명이 이제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빠른 건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숫자 중에 저희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몇 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수치인데 이게 지금 2.83명. 거의 3명 가까이 3명 정도. 한 명이 걸리면 3명이 걸리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대구 때가 한 3.5명 정도 됐고 이태원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태원 때보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3명 되면 9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배가 되잖아요. 지금 이런 수치가 계속 통제가 안 되면 한 달 뒤에 하루에 15,000명 정도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15,000명이면 사실은 이게 의료 체계 붕괴가 뭐 아니고 완전히 심각한 상황. 난리가 나는 건데 지금 병상 가동률도 꽤 높잖아요. 병상 가동률이 지금 거의 60% 정도.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문제가 이제 뭡니까 그 교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 38%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만약에 악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데 병상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또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파주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아침에도 탈출을 했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탈출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후 2시쯤에 종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확인됐는데 아, 총 800명 정도가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빨리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빨리 가서 검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숨기고 도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끝났네요. 네. 코로나 소식 본방에서도 풍성하게 준비했거든요. 본방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